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 중계탑. 지구촌은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 중계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성기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정보 와이드 시간, 경희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모시고 한방정보로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 메트로 피부과의 이윤수 원장과 함께 피부과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에는 오늘 하이트론스와 할렐루야 백화점과 함께 유익한 그리고 좋은 제품들을 만나보는 시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정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준비했는데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돌아옵니다. 너에게 참 하고 싶어.
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중계탑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한방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경희한의원의 송우정 원장 모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 건강이라는 것은 100세 시대가 돼서 예. 필요도 하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 하는 그런 60대, 70대의 어떤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절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건강한 그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싶기도 한데요. 건강에 대해서 좀 우리 책임 있는 말씀 하나 좀 해주시죠. 건강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야 사업이 잘 됩니다. 그렇겠죠. 또 비즈니스는 또 아무리 집중해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 건강은 우리 몸과 마음에 집중만 하면은 100% 건강이 지켜집니다. 네. 그래, 관리만 잘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병적인 것은 가계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미리 예방을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 네. 쌀쌀해지니까요. 예. 그 백병의 근원인 감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항상 이 감기는 그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어떤 친구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요. 네. 감기가 걸리면 벌써 한방 치료를 먼저 하는 게 한 60-70% 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한방적인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감기 걸리면은 그 양방 치료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한방 치료가 감기 치료는 상당히 효과가 많은데도 네. 양방 치료를 선호하는 그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방 치료, 감기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알겠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감기는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바이러스를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은 있지만 그 없앨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네. 다만 우리 면역 기능만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감기 증상을 쉽게 이길 수 있고. 네. 근데 이 한방에는 수천 년 동안 이 감기 증상을 그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생약 제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이 생약에 의해서 모든 감기 증상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네.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로 나눈 정도는 감기 증상이 좀 추위가 좀 강한 느낌의 증상이 많으냐. 네. 또 열이 많은 그 증상이 많으냐. 네. 여기에 따라서 풍한 감모와 풍열 감모로 나눠요. 거기에 따라서 예. 그 약제도 달라지고 네. 훨씬 환자들이 그 감기에 앓는 분들이 증상을 상당히 빨리 양약보다도 어떨 땐 더 빨리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네네. 그리고는 또 여름철에 감기 걸리는 경우도 있죠, 간혹. 그걸 이제 수별감모라 그러죠. 네. 수별감모는 그 발열이나 그 땀은 그 열이 나거나 땀은 별로 없는데 이 통증과 기력 부족, 네. 혀는 두중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름철 감기라 해가지고 또
여름철 감기에만 쓰는 또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주로 네. 곽향정기산을 위주로 여름철 감기를 치료를 하죠. 네. 그리고 또 그 계절에 상관없이 기력이 약한 분들이 감기 걸리는 경우. 면역이 약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력을 보호해주는 약으로서 네. 감기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가 그렇게 네. 그 어려운 병은 아닌데, 네. 이제 감기 후유증으로 2차적인 감염을 네. 받았을 때, 네. 그때가 좀 그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전문 의사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가령 네. 그 감기 끝에 세균성 중이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부비동염으로 그 사이너사이티스죠. 네.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 있고, 또 기침을 많이 해서 그 폐렴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항생제를 좀 써야 돼요. 근데 네. 그 이외에는 양방 치료도 해열제나 진통제, 거담제 이런 그 증상만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그런 해열제, 진통제, 거담제보다는 한방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사실 이 감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 감기를 계속 그냥 안고 사는 경우, 그냥 계절이 바뀌면은 당연히 걸릴 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염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처리는 조금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증상을 잘 감별하는 네. 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감기가 오래되고 병을 키우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초기의 감기 치료는 한방이 상당히 우수하게 치료가 되니까, 네. 그 초기 감기 시작하자마자 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감기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말이죠. 감기가 걸렸을 때 한방의 효과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감기를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차원에서도 한방의 효과가 있나요?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네. 있죠. 네. 그래서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나 그 이 노약자들, 네. 노인분들은 면역력을 길러주면은 감기에 훨씬 덜 걸립니다. 네. 그리고 감기라는 거는 그 인체의 한열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네.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 바이러스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 감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도 일시적으로 약하지만 다시 면역력이 회복이 돼서 컨트롤 될 수 있으면 일주일 이내는 거의 다 증상이 네. 없어지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감기가 10일 이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분명히 다른 독감이라든지 네. 다른 그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약자나 또 어린 자녀들이 항상 그 어느 시기가 되면 감기가 당연하게 드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좀 때가 오기 전에 이 한방을 통해서 기를 보강하는 그런 약을 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준비해서 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훨씬 감기가 줄어들고 네. 횟수도 네. 줄어들고 그 증상 강도도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감기는 1년에 한 번씩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게 우리 면역 그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네. 한두 번 정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감기를 앓게 되면 꼭 부작용을 하나 같이 덤으로 앓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귀가 갑자기 중이염이라고 하나요? 그런 꼭 같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입이 부르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고 봐지죠.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은 증상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면서
한 달, 두 달까지 가는 분들도 보긴 봐요. 네, 그런 그렇군요. 경우는 다 면역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감기 치료뿐만이 아니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까지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가 감기 같은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감기라는 걸 과연 어떤 증상이 정확한 건지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큰 병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좀 진단법 같은 것 자가 진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 자가진단은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네. 예. 일단은 감기 증상은 좀 증상들이 미약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감만 하더라도 증상이 한 2, 3일 후에는 상당히 아주 극심한 체통과 네. 몸살 통증이죠. 네. 그다음에 발열이 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독감을 의심할 수가 있고 감기는 보통 약간 으슬으슬 춥다든지 약간 이 몸이 좀 찌뿌둥한다든지 기력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 네. 미열도 약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땀이 약간 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을 하고 그게 한 일주일 갔다가 정상적으로는 없어집니다. 네네. 근데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 증상들이 조금 더 점점 심해지면서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이고 네. 하지만 2, 3일 이내에 발열이 극심하게 되고 목이 뜨끔뜨끔 퉁퉁 붓고 네. 그다음에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또 몸살 이 통증이 상당히 급격하게 오는 경우는 네. 독감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증상 귀에 속안에서 열이 나면서 귀가 좀 아프다든지 또 위장으로 감염이 된 경우에는 또 복통과 설사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여러 가지 균들이 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보통 감기면은 좀 미약한 증상, 약간 견뎌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알러지하고 또 약간 비슷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알러지하고 감기는 비슷한데 처음에는 잘 구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나중에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몸살기하고 미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게 감기하고 알러지 증상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이 기침하고 콧물이 나오면 감기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감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 체질에 따른 알러지 현상일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잘못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기를 1년 내내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그렇죠.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감기가 아니고 만성 해수라든지 예.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너스리에 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잘 판단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항생제나 해열제, 이 진통제, 거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줄여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어릴 때서부터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감기 중에 하나 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가족의 어떤 자녀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감기에 걸려서 들어오면 그렇죠. 이 가족끼리 같이 그렇다고 해서 너는 따로 방에 따로 이렇게 독방에 있어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예. 일상생활을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감기라는 것은 이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끼리라도 어떻게 조금 조심하고 그 단계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음식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그거가 이제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따로
이 접시에다가 먹을 것을 미리 다 담아 놓은 다음에 그것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독감인 경우에는 좀 접촉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독감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각자 우리가 겨울철에 해야 되는 거 손을 자주 씻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손을 자주 네. 씻고 음식을 취하지 않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심한 경우에는 한번 접촉을 좀 피하는 거. 이 감기가 걸리면 일단은 기침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침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좀 잘못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막아야 된다. 손으로 막으면 안 되고 다른 옷 같은 걸로 막아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침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좀 스스로 조금 조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수건이 옆에 바로 없으면은 손으로 막아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기침하면서 이 체액이 네. 아주 미세 물방울처럼 그렇겠죠. 퍼져나가서 네.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건이 있으면은 수건이나 냅킨 같은 거, 휴지 같은 게 있으면 코와 입을 틀어막고 기침을 하는 게 좋고, 네. 또 손을 자주 씻고, 네. 그 다음에 평상시에 몸 상태를 잘 밸런스 있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보통 감기들은 그렇게 네. 감염 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군요. 예. 독감이나 이제 이 사스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독감의 일종인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감염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 메르스 유행할 때 한국에서 그렇죠. 모든 환자들 격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단 접촉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라고 인정이 되면은. 네. 또 감기를 걸린 환자 자신이 조심을 더 해야 되겠죠. 이 감기 걸리면 우리가 이제 농 비슷하게 너 나한테 오지 마, 얼굴 쳐다보지 마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반 감기는 너무 그렇게까지 그렇죠. 갈 필요는 없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혹시 우리가 감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이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날부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조심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혹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네.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이 감기 증상이 있어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죠. 무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병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감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는 그냥 지나가야 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가요?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증상을 약화시켜서 아까 한방적으로 우리가 좀 미리 좀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일을 같이 연결할 수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감기는 누구나 알아본 상태고 네. 거의 대부분이요. 감기 한 번도 안 알아본 그렇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약하지 않고 네. 약간의 미약한 증상이라면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네. 조심은 해야죠. 손을 그러겠죠. 씻고 그다음에 피곤하면 휴식을 좀 취하고 네. 또 너무 일을 갖다가 과로하게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제일 감기 증상에서 감기나 독감에서 중요한 게 손을 자주 씻는 겁니다. 손 씻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손을 입이나 코, 눈에 자꾸 접촉을 하는 습관은 좀 바꾸는 게 좋고요. 끝으로 이제 감기 증상에서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많이 하신 분은 상당히 괴로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집에서 좀 기침을 하는데 목을 좀 보호하고 조금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대추차, 생강차 네. 아니면 대추와 생강을 같이 좀 데려 먹는다든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맹문동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네. 그게 기침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길경이나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네. 예,
도라지를 음식을 해서 드셔도 되고 차로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칡뿌리 차도 좋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마트에 가면 구할 수 있는 한인 그렇죠. 마트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이제 이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신 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 감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뉴저지 포틀리에 위치한 뉴저지 경희 한의원 송호정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201-585-5359, 585-5359번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방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로 송호정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톡에서 SBNUS, SBNUS로 아이디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중개탑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먼저 하이트런스와 함께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새 쇼핑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마트 몰 내에 위치한 하이트론스의 제임스 박사장과 함께 유익한 틈새 쇼핑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하이트론스에서 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값진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제품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중에서 네. 사실은 지금 한국 분들한테 가장 파퓰러한 그 제품이 사실은 그 김치냉장고입니다. 아, 김치. 마침 저는 김장철도 되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대부분 그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하신 어머님들이 네. 자제분들한테 선물해 주는 경우가 넘버원이 김치냉장고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 네. 층들이 예. 아직 그 김치냉장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너무 이제 잘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치냉장고가 뭐 김치만 잘 숙성시키고 맛있는 김치를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거 그건 기본이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미국 분들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다가 해서 김장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 네. 하이트론에서는 네. 지금 그 스탠드형 그 딤체가 상당히 좀 유명세가 있죠. 그래서 그 딤체 그 스탠드형 그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물론 저는 뭐 20% 저희가 특별 그 할인 혜택도 드리고 예. 또 프리 딜리버리입니다. 아, 네. 예, 뉴욕, 뉴저지 어디나 저희가 무료로다가 딜리버리가 가능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네. 스탠드형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급 그 전기 밥솥을 360불짜리를 드립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게 이제 16일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아, 예. 네, 그럼 저희가 미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네. 16일서부터 11월 16일서부터 30일까지. 네. 이달 말까지 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딱 지나면은 저희도 본사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안에 가급적이면 사시고요. 네. 지금 사실 분들도 좀 며칠만 좀 참아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삼성 김치냉장고가 1,600불짜리 181리터짜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 1,600불짜리를 지금 1,000불에 세일합니다. 600불이나 네네. 깎아드린다고요? 지금 대단한 세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다가 플러스 그 고급 전기 방석을 드립니다. 겨울도다고 타러 오래서. 예. 그리고 이제는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저희가 그걸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야외 그 고급 그릴 원적에서 그릴이 있거든요. 네. 500불짜리. 예. 스탠드형 사시는 분들은 그거를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거는 저는 오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와 보시면 매장에 와 보시면은 네. 그거를 모든 제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미뤄오신 분들이 언제 세일하냐, 언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 특별 세일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가전 제품이 거의 다 지금 30% 세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블랙 프라이데이만 네.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전제품 계통은 한 달 동안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입니다. 네. 11월 한 달이 1년 중 가장 쌀 때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비춰볼 때 한 7년 이상 된 그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났다. 네. 그러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측면, 특히 그 옛날에 나온 모델들은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에너지 세이빙 그래갖고 한 적어도 70%까지, 최대 70%까지 에너지가 절감이 됩니다. 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고장난 거를 고치느니 7년 이상 된 거는 예. 좀 제 생각에는 그냥 바꾸는 것도 이럴 네. 때 저렴할 때 예. 가전제품은 이런 어떤 그 바잉 그룹의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이 잘 돼 있어갖고 네. 이달 11월 30일이면 정확하게 다 올라갑니다. 또 그렇죠. 누가 예, 이렇게 해서 싸게 팔 수도 없고 네. 어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이런 시장 구조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잘 이렇게 네.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 마켓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네. 구입을 하시는 게 철호의 찬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방 기기도 저희가 구입하시는 분들은 노래방 기기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십니다. 한국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최대 30%까지 세일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80불짜리 고급 방석, 전기 네. 방석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래방 그 기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 자체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의 그 집에 가보면 지하든 어디든 하나씩 꼭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모두 이게 가족이나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네. 가족의 그 정겨운 그 만남의 장소도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노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요즘은 돼 있죠. 그래서 신곡들이 그렇죠. 전체 다 해서 한 네. 가정용 같은 건 35,000곡이 수록이 돼 있고요. 예. 영어 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노래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말을 모르는 네. 2세들도 다 이걸 보면은 아주 예. 잘 엔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도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노래방 네. 기계를 아주 간단하게 TV에 거기 이렇게 갖고 이제는 요즘 케이블만 이렇게 꽂게 되면은 거기 네. 자체 스피커에 의해서도 나올 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거창하게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아도 네. 그걸 다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그 전자제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노래방 기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더 기다리면 더 싸지겠지가 아니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이 미국 어떤 그 문화의 순환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하이츄런스의 제임스 박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그 동포 사회의 쇼핑 문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 중계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입니다. 오늘 메트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모시고 피부과 정보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누면서 피부과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드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사실은 여드름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특히 자기의 성격이 형성되는 그런 나이인데, 저도 옛날 기억을 하니까 좀 여드름 좀 나면 누굴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벌겋고 안 좋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많이 나서 만나야 되면은 자꾸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게 사람 심리인데, 어른들도 그러는데, 이제 어린애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드름은 꼭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컨트롤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특히 부모님들이 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저게 상처가 남아서 나중에 저 이쁜 얼굴, 저거 어떡하나, 저거 남으면은 미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저거 어떻게 레이저를 하든지 뭐 해서 상처 없애면 되지 하는데, 얼굴에 남은 이 상처가, 여드름으로 인한 상처가 나중에 제거될 수 있나요? 여드름 상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상처가 있고 영구적인 상처가 있어요. 일시적은 화농성 여드름 낳고 난 다음에 빨갛게 되고 그에 착색되는 거, 그거는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영구적인 상처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해서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여드름 없었을 때처럼 그렇게 깨끗한 피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런 피부처럼 곱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완전히 치료가 되지는 않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절대로 여드름이 났을 때 짜고 싶더라도 짜지 마라. 그게 좀 말씀 강조해 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해서 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인터넷에서 막 너무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 막 정보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사실 쉽게 그냥 빠질 수 있거든요. 또 그렇죠. PC 세대 요즘 이런 분들이 빠지는데, 이걸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 여드름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여드름이 났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드름 자체의 원인을 알고 그다음에 그걸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드름 치료는 꼭 전문의한테 찾아갈 이유는 없지만은 물론 시중에서 파는 여드름약 개통을 써와서 보통 한 달 이상 써서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소아과 제일 먼저 가겠죠. 소아과에서 치료를 해서 한두 달 치료해서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철이다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그렇게 영구히 남는 그런 어떤 우리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특히 얼굴을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이게 여드름 이게 상처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상처 같은 그런 어떤 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얼굴에 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눈에 금방 띄는 종류의 현상은 색소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죠. 색소가 있는 건 점이라든지 검버섯이라든지 잡티 계통.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피부 색깔인데 좀 돌출이 돼 있다든지 다른 그 부위에보다 좀 다른 종류가 보일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피부 표면 상태 굴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이제 상처죠. 굴곡이 이제 왜냐하면은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앓고 나면은
이 그 환웅 염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물면서 진피 자체의 두께가 적어지거나 커집니다. 그러니까 진피 자체가 유니폼하지 않고 이게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게 되면 거기에 여드름이 튀어나온 여드름이 되거나 꺾어진 여드름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꺾어진 여드름을 샵하게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에 따라서 굴곡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드름 상처라고 그럴 경우에는 그 굴곡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현장에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류의 상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얼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미는 여성분들이 많이 잘 알잖아요. 이제 또 이제 연세가 들면서 이제 그렇죠.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하는데 이 점이 원래 처음에는 점은 어렸을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점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점점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자체의 프로그레션이 보통 30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피부에 밤색인 편편한 밤색인 점이 생겼다가 그게 점점 좀 두꺼워져서 밤색이면서 도출됐다가 색소가 없어지고 그냥 피부 색깔로 도출된 점이 있다가 다시 편편하게 되는 게 점의 프로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점은 어릴 때 신생아들은 거의 없죠. 근데 그렇죠. 태양에 많이 노출되면은 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태양 노출된 데 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점을 보면은 얼굴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종아리 같은 데 많게 됐고 그렇죠. 또 그렇게 나타나는 점에서 이 흑색종이라는 암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흑색종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를 갖다 검사를 해보면 역시 태양광선이 많이 노출된 데 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정보중계탑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삼 트리오의 노래 기도 듣고 돌아옵니다.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 지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내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보중계탑 이 시간에는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SBNUS, SBNUS로 아이디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끝 순서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할렐루야 백화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쇼핑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백화점과 함께 하겠는데요. 최원의 사모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라디오의 그 할렐루야 백화점의 제품도 소개해 주시겠지만 특히 또 책을 판매하고 계시니까 책 소개를 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원의 사모께서 할렐루야 백화점 잠시 첫 시간이니까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할렐루야 백화점은 뉴욕에 본사가 있고 뉴저지가 지사가 되겠는데요. 네네. 기독교 백화점으로 저희가 약 32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라든지 성도님들이 필요하신 거 이제 보급해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의의가 있고 주님의 일로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뉴욕은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아시지만 제가 아시프라자에서 있다가 노던 부르바드하고 159가 만나는 곳에 카페베네가 있거든요. 네네. 그 아래 길목 아래로 내려오면 그 길의 끝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소는 40-20 159 스트리트, 네. 스윗 넘버 1B, 플러싱 뉴욕 11358 알겠습니다. 8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전화번호는 7182-762-0011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죄송한데 최근에 제가 뉴저지 가게 이사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사 가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나 많이 지금 찾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새 주소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5B 네. 브링커허프인데 띄우고 테라스 팰리세이드 파크 뉴저지 07650인데요. 네. 이거는 어디냐면 펠파게 브로드 에비뉴에 진고기 잔치라는 잔치집이 있어요. 네네. 거기 길 건너편에 보면은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세탁소 다음 집이 저희 가게예요. 제가 네. 끝머리에 자세하게 또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할렐루야 백화점 오늘 먼저 책 소개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책 네.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기도. 네. 최근에 저자가 팀 켈러시고 목사님이시고 책 이름이 기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신간이면서 베스트셀러로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들 지금 구독하고 계셔서 네. 이게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생활에서 참 이게 너무나 귀한 책이다 싶어서 네.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팀켈러의 기도는 고난 중에 태어난 책인데요. 네. 저자가 암투병을 하는 중에
아내와 더불어 시작한 기도 탐구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아, 네. 이 책은 읽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기도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기본에 충실한 책이면서 동시에 기도에 대해 깊이 있고 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탁월한 영성가들의 기도에 관한 탐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팀 켈런 목사님은 많은 책을 쓰셨고요. 다들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이미.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기도가 되겠는데, 다들 팀 켈런 목사님은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파트 1은 다른 기도를 꿈꾸다. 그래서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네. 이제 첫 번째 챕터고, 그 다음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네.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이게 이제 바른 기도를 꿈꾼다는 파트 1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파트 2는 기도를 분별하다. 그래서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되어 있고요. 예.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결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이제 챕터도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것에서 훌륭한 우리 성인들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또 그걸 연구를 하면서 또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깊이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많이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가 암 투병을 통해서 진정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보고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네. 우리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정말 깨닫고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게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극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할렐루야 백화점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의 어떤 책이라든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책에 대해서 신간이면서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다작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최신 책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할렐루야 백화점 요즘 또 제품을 좀 소개해 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곧 다가와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필요하신 추수감사절 이제 주보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도님들한테 보내시는 교회는 이제 편지지. 네. 그리고 이제 헌금 봉투가 준비돼 있어서요. 네. 이게 절기로서 사실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보하고 헌금 봉투야 이제 교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편지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적는 거나 간단한 카드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을 때 이런 거 거기다가 땡스기빙 그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 여러 이제 과일이랑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디자인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접어서 드리는 것도 이 바쁜 생활에서 많은 따뜻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런 오고 가는 그런 습관이 되겠어요. 사실은 요즘은 손글씨로 쓰는 편지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다시 편지도 직접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렇군요. 이 편지지 같은 경우는 이 감사의 계절에 그냥 온라인으로만 간단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가족부터 주위에 이제 성도분들, 목사님 또 이런 분들에게 직접 글로 써서 이런 아름다운 편지지와 함께
일반 봉투에서 보낸다면 좀 더 이렇게 그 어우러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지금 오늘 첫 시간으로서 기도하고 또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편지지, 주보, 헌금 봉투 급하게 필요하신 교회에서는 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채원의 사모와 함께 하셨고 이 할렐루야 백화점은 뉴저지는 201-373-0030, 뉴욕은 718-762-0011 11번이 되겠네요. 제가 한 가지 죄송한데요.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또 시즌이니만큼 제가 다이어리가 있어요. 네. 다이어리가 있는데 2016년도 다이어리, 기독교 다이어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이즈하고 큰 거 나와 있는데 교회 단체로도 주문 받고 성도님들도 예. 이제 보시고 또 주문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자, 지금까지 할렐루야 백화점의 채원의 사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보중개탑 이 시간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덤덤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날 아치라고 헷갈리게 해. 내 이성적인 감각들을 흩어지게 해.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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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You, crazy, crazy, crazy. 마네킹 인형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 평소같이 하면 되는데 또 말하면 시작되는 바보 같은 춤. 내 코입 표정도 팔다리 걸음도 듣지 않죠. 심장이 떨림도 날 뛰는 기분도 맘대로 되질 않죠.